자산이 10억인 55세 남성 두 분이 있습니다. 나이도 같고 가진 자산 총액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은퇴하고 나서도 매달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내고 있고, 다른 한 분은 5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똑같이 10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0억이 어디에 들어있느냐가 달랐습니다. 오늘은 자산이 같은데도 은퇴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를 숫자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50대 가구가 보통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입니다.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약 6억 6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뮬레이션은 10억 기준입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있고 퇴직금에 예금에 좀 모아두면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약 76%,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 자산이 약 24%. 실물 자산 대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자산의 절반에서 많게는 70%까지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는 겁니다. 금융 자산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같은 조사에서 금융 자산을 어떻게 굴리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예금에 넣어둔 비율이 87%였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분은 1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 한 채, 예금 통장, 그리고 국민연금. 대부분의 50대 가구가 이런 구조를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10억이면 넉넉하지 않나? 아끼면 30년을 쓸 수 있잖아.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쓴다고 가정하면 1년에 3,600만 원이 나갑니다. 10억이면 약 27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가 상승이 빠져 있습니다. 물가가 매년 2.5%씩만 올라도 10년 뒤에는 지금의 300만 원 가치가 384만 원이 됩니다. 이걸 반영하면 27년이 아니라 20년 안쪽으로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억 전부를 쓸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10억 중 7억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면 그 집을 팔지 않는 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3억 뿐입니다. 3억을 매달 300만 원씩 쓰면 8년 남짓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억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10억이 매달 내 통장에 얼마를 넣어주느냐입니다. 여기서 자산을 보는 방법을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보통은 내 자산이 얼마야? 라고 총액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바꿔서 보는 겁니다. 이 자산이 매달 나한테 얼마를 가져다 주느냐. 먼저 살고 있는 집, 아파트가 얼마짜리든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 이상 매달 들어오는 돈은 0원입니다. 오히려 관리비에 재산세까지 나가죠. 분명히 자산이긴 한데 현금 흐름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면 어디서든 살아야 하잖아요. 전세를 가면 보증금이 묶이고 월세를 가면 거기서 매달 나가는 돈이 새로 생깁니다. 집을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지출이 따라온다는 걸 같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예금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2.9% 안팎입니다. 3% 같이 안 됩니다. 1억을 넣으면 이자가 연 290만 원.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면 약 245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20만 원입니다. 안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매년 2에서 3%씩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가 2.9%인데 물가 상승이 2.5%면 실질적으로 남는 건 0.4%입니다. 1억을 넣어놓고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3,000원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원금을 지키는 데는 좋지만 돈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67만 원입니다. 20년 넘게 가입하신 분들도 평균이 112만 원 정도입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소득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로 생활비 전부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은퇴한 부부가 적정하게 살려면 한 달에 336만원, 최소한으로 생활하더라도 240만원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부부가 합쳐 받아도 평균 111만원 정도니까 최소 생활비 기준만 봐도 매달 130만원 이상이 모자릅니다. 임대용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은요, 1억 정도 투자하면 월세로 한 달에 30에서 40만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그다는 수입이 0원이고요. 세입자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 수선비, 재산세, 종합소득세까지 따지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 나오는 투자 자산의 경우는요, 1억 기준으로 연 배당률이 4에서 5% 정도라면 한 달에 약 30에서 40만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이 오르내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동을 견디려면 미리 경험을 쌓아둬야 합니다. 준비 없이 바로 시작하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씨, 55세,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다녔습니다. 자산 총액 10억. 자산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7억, 예금 1억 5천, 퇴직금 1억,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등 합쳐서 5천만원.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구조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아파트 7억, 현금 흐름 0원, 예금 1억 5천만원, 연 2.9%의 세금 빼면 한 달에 약 31만원. 자동차나 보험은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지비가 나가죠. 국민연금 100만원. 다 합치면 한 달에 131만원입니다. 10억을 갖고 있는 분인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131만원입니다. 생활비를 부부 기준 300만원으로 잡으면 매달 169만원이 모자릅니다. 퇴직금 1억을 매달 169만원씩 꺼냈으면 5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퇴직금이 다 떨어지면 선택지가 3가지입니다. 집을 줄이거나 다시 일을 하거나 생활비를 더 줄이거나. 10억이나 갖고 있었는데 5년 만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10억 중 7억이 집에 묶여 있으니까요. B씨를 보겠습니다. 같은 55세, 자산 총액 똑같이 10억. 이분은 다른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50세 때 집을 줄였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4억짜리로 옮겼습니다. 차액으로 남은 돈 중 2억은 예금에 넣고 나머지 1억은 소형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주용 아파트 4억, 예금 2억, 소형 오피스텔 1억, 월세 수입용, 퇴직금 1억은 연금으로 전환, 개인연금으로도 따로 있어서 한 달에 40만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똑같이 한 달에 100만원. 매달 들어오는 돈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00만원, 예금이자 세후 약 42만원, 오피스텔 월세 35만원, 개인연금 40만원, 퇴직연금 한 달에 40만원, 합치면 한 달에 257만원입니다. 생활비 300만원 기준으로 매달 43만원이 부족합니다. A씨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전히 좀 모자릅니다. 물론 집을 줄이는 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할 수도 있고 가족들 동의도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을 줄이세요가 아닙니다. 자산 구조가 바뀌면 현금 흐름이 이만큼 달라진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C씨입니다. 역시 55세, 자산 총액 10억. 이분은 45세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에 넣었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겁니다. 자산 구조가 이렇습니다. 거주용 아파트 4억, 투자 자산 3억, 배당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금 1억, 퇴직금 1억은 연금으로 전환. 국민연금은 똑같이 한 달에 100만원.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국민연금 100만원,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 약 100만원, 예금이자 세후 약 20만원, 퇴직연금 한 달에 40만원. 합치면 한 달에 260만원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B씨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C씨한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B씨의 오피스텔 월세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안 변합니다.
세자가 빠지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요. CC의 배당은 좀 다릅니다. 들어온 배당금을 다시 투자에 넣으면 원금이 불어납니다. 원금이 불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배당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걸 복리 효과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점점 커지는 구조인 겁니다. 3억에서 시작한 투자 자산이 5년 뒤에는 4억, 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이던 배당금이 130만 원, 16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5년 뒤에는 CC의 월 현금 흐름이 3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현금 흐름만으로 감당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온 사람은 그 흔들림을 견딜 수 있습니다. 세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CC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CC도 지금 당장은 한 달에 40만 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같은 10억이라도 자산이 어디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금액이 아닙니다. A씨는 자산의 70%가 집에 묶여 있었고 C씨는 자산의 30%를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 차이일 뿐입니다. 나는 자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자산이 은퇴 후에 매달 내 통장에 얼마를 넣어주느냐입니다.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알면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